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한동안 모든 정세 분별의 촉각이 중동에 쏠려 있는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 10개월 차로 향하고 있어요. 보시면 드라마틱한 전선의 변화는 없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을 갈아 넣다시피 해서 그런 것이고,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은 2만 대 가까운 기갑 장비, 2만 1,000문의 포병 장비, 대포, 박격포 이런 거요. 2만 9천 대의 군용 차량과 930대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3만 7천 대의 드론을 날려먹고 총 사상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의 피해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에요. 교환비가 10대 1이면 10만 명, 4대 1이라도 25만 명이 달합니다. 개전 당시 러시아 육군의 총병력이 28만 명이었으니 이제는 러시아도 슬슬 향후 일정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될 때예요. 마침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고 선거 전부터 젤렌스키를 손절하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해 왔었기에 내년 1월에 취임한 후부터 사태가 급반전될 기미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이든은 트럼프가 집권한 후에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깽판을 치고 있었으니 바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미제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을 승인한 거예요. 보시면은 최대 300km 사거리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러시아 영내로 날리는 걸 승인하자마자 바이든 날리면 우크라이나군이 6발을 내려 갈겨버렸네. 일부는 요격했지만 한두 발 정도야 러시아 땅에 내리꽂혀졌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는 했어요. 근데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가지고 러시아 영토로는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제는 그걸 풀어가지고 최대 사거리대로 날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러시아군만 치도록 했거든. 문제는 에이테키스 미사일의 조작을 우크라이나군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나토에서 보낸 운용 요원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또는 나토가 러시아를 때린 거나 진배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이든의 이런 행각은 과거 유다왕 요시아가 모세 이후 그런 성군이 없었다 할 정도로 경건하게 선정을 폈음에도 전임자인 폭군 므낫세의 깽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던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트럼프가 돌아와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막지 못할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개판을 치려는 속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은 핵이 없는 나라로부터 러시아가 공격을 받을 경우 그 공격이 핵 보유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라면 러시아는 해당 공격이 핵 공격이 아니더라도 핵 무기로 반격할 수 있다 라는 무시무시한 룰을 제정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바이든의 장난질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오래전에 러시아의 공군기지를 급습해서 러시아군의 핵 전략 폭격기를 타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핵 자산을 공격당했기에 러시아는 그때부터 합법적인 핵 공격을 퍼부어도 되기는 해요. 그럼에도 인내했었고 그 후에는 수도 모스크바에 드론 폭격을 당했어도 넘어갔었는데 탄도미사일까지 얻어맞은 마당에야 푸틴 대통령의 리미트가 해제돼도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아유, 이쯤에서 이야기를 조금 뒤로 넘겨보면은 신세계 지서 치하에서의 일상을 묘사한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3대 초거대 강대국 중 유라시아는 소련이 유럽을 합병해서 생겨난 국가입니다. 나머지 두 나라인 오세아니아와 동아시아는 각각 미국과 영연방의 합병, 한중일 3국의 연합으로 수립이 됐는데 이 3국 세 나라는 각각의 지도 이념이 있으니 오세아니아는 영국 사회주의, 줄여서 영사라 그래요. 동아시아는 죽음 숭배이지만 유라시아는 네오볼셰비즘이에요. 오세아니아의 영국 사회주의와 신세계 질서의 공산체제로 보면 되고, 동아시아의 죽음 숭배, 이거는 좀 의미가 다소 애매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동양 3국이 뭉쳐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아시아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라시아의 네오볼셰비즘은 단순히 공산주의로 보기엔 좀 힘들어요. 앞에 이미 영국 사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네오볼셰비즘이 무슨 뜻인가? 좀 머리 아픈 얘기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물론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로 시작돼가지고 러시아에서 볼셰비즘으로 정립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발달하고 또 이제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주체사상 등 변종들이 등장한 바로 공산주의인데 러시아 혁명 당시 공산주의는
세계 공산혁명이 목표였기에 코민테른이라 불리는 국제공산당이 창설되고 각국으로 손을 뻗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허황된 세계혁명 대신 국가민족 단위의 혁명에 집중하자는 민족 볼셰비즘이 1920년대부터 태동했고, 이것이 소련으로 들어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모든 슬라브 민족이 뭉치자는 범슬라브주의로 변형이 됐어요. 이후에 소련이 팽창하면서 결속의 범위를 슬라브 민족을 넘어 소련 영역인 유라시아 내의 모든 민족으로 확대하는 유라시아주의로 다시 변형이 됐고, 소련 해체 이후 알렉산드르 두긴에 의해 신유라시아주의로 재편돼가지고 기존의 공산주의 사상을 지워버리고 러시아와 또 정교회를 중심으로 유라시아를 결속하자라는 이념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즉 민족 볼셰비즘의 최종 형태가 현재의 신유라시아주의이고, 그것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온 네오 볼셰비즘의 현실판입니다. 이거는 제정 러시아의 시스템에 소비에트 연방의 위상을 합쳐서 세계의 패권을 도모하는 러시아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미 서방의 영미 서방이 이제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해왔고, 이들은 현물 자원을 보유한 러시아를 찢어버리고 착취함으로써 최대한의 패권을 유지해왔죠. 러시아의 옐친이라는 술정뱅이가 대통령 할 때. 그러다가 푸틴이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등장으로 이제 그게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금융자본 중심의 서방세계와 현물자원 중심의 러시아, 중국이 대치하는 와중에 결국은 현물자원을 쥔 쪽이 이기게 돼 있는데, 이란을 비롯한 중동 열국들이 영미 서방에 등을 돌리고 러시아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쪽의 자원들도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게 됐고, 유럽의 자원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과 아조프해가 또 러시아의 점령을 당했죠. 중동과 돈바스에 이은 최후의 자원지대가 이스라엘의 천년가스전인데, 그곳마저 손에 넣는다면 마침내 러시아는 그 누구도 맞서지 못할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쥐게 되면. 왜? 금융자본이 아니라 현물자원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원지대를 손에 넣기 위해 감행하는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고, 러시아의 운명은 결국 3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됩니다. 이 모든 것은 수천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 예언이 된 상황인데, 그 스포일러에 따르면 곡과 마곡의 침략에 오직 이스라엘 혼자 맞선다고 해요. 미국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이 말인즉슨 유럽이나 중동에서 미군은 철수해서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어째서 미군이 철수하는가? 본 게시탐정의 4년 전 플랜을 다시 꺼내둘 필요가 있겠네. 보세요. 아이고, 이 화질 봐라, 이거. 곡과 마곡 전쟁은 러시아와 이슬람이 연계하여 부활 소련으로 변신한 후 유럽 및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벌이는 대대적인 핵전쟁. 이란, 트럼프 대통령 재선, 미중 극동대전쟁의 발발, 극동대전쟁 초입의 휴거 사태, 극동대전쟁 발발 후 곡과 마곡 전쟁, 이안, 바이든 집권, 코로나 총식 선언 후 휴거 사태, 중국의 도발로 극동대전쟁 발발, 곡과 마곡 전쟁 발발. 지지난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 생각한 시나리오인데, 그때는 바이든의 집권으로 이란이 나가게 됐지만은 4년 만에 역전돼서 다시 이란이 살아났어요. 바로 미중 극동대전쟁이 발발해서 미군의 총전력이 그쪽으로 집중돼서 유럽과 중동에 주둔한 병력들도 모조리 빼낼 수밖에 없는 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유럽과 중동에서 주로 전화가 타오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괴군이 투입되었다는 소식들이 팽배하게 들려오는 것 자체가 극동으로 전선을 넓히려는 밑바닥 공작이에요. 사실이든 아니든 나토도 부추기는 북한 개입설에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놀아나고 있으며, 북한이 개입했으니 한국도 나서야 한다는 논리로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려가 현실로 러시아, 북한의 가려운 곳 확실히 끌어줬다. 대통령실,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평양 방공망 보강 미사일 등을 지원, 러시아 올해 북한의 원유 100만 배럴 제공, 우크라전 지원의 대가. 뭐 파병의 대가든 뭐든 간에 러시아는 제대로 북한을 원조하면서 극동 대전쟁을 위한 빌드업을 시켜주는 중입니다. 또 보세요. 러시아, 서방 직접 충돌하나, 크렘린, 푸틴, 우크라이나 미국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 언급, 미국, 영국 이어 프랑스도 러시아 본토 타격 승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유럽군 파병 주장에
나토의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나토는 여차하면 터질 분위기입니다. 또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 사령관 3차 대전 시작, 신이 주신 기회, 지원 촉구. 세계 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혼자서는 못 이겨. 3차 세계대전 꺼냈다. 김정은 전쟁 준비 총력 집중. 미국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러시아 3차 대전을 향한 발걸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모두의 입에서 3차 세계대전이 거론되는데 트럼프 취임 후 유럽과 중동, 특히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들의 본토 철수가 진행되면 곡과 마곡 전쟁 및 극동 대전쟁에 필요 충분 조건이 달성되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경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북한까지 물려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와 중국까지 물려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릴지가 좀 미지수입니다.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이후의 정세의 변동과 특히 시리아에서의 미군 동향이 곡과 마곡 전쟁의 조건이자 말 그대로 환난의 기로일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따라 푸틴이 곡틴으로 변신할지 말지가 결정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